구주차 전후 재건과 브레튼 우주 체제가 전후 경제 재건 과정 약 1500자 확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파괴와 혼란에 직면하였다. 유럽과 일본을 중심으로 산업 기반과 도시 인프라가 대규모로 붕괴되었고 생산 설비의 손실, 교통망의 단절, 금융 시스템의 기능 마비가 동시에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경제체제 전반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각국은 생존을 위한 근본적인 재건 과제를 안게 되었다. 따라서 전후 경제 재건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유럽의 경우 전쟁의 직접적 피해로 인해 산업 생산 능력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노동력 부족과 인플레이션, 식량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들은 공장과 철도, 항만 시설이 심각하게 파괴되어 경제 활동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1947년 마셜 플랜을 통해 대규모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이 계획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기술 이전, 생산성 향상, 무역 촉진, 정치적 안정 확보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재건 프로그램이었다. 그 결과 서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산업 생산을 회복하고 경제 성장을 재개할 수 있었으며 이는 훗날 유럽 통합과 공동시장 형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일본 역시 전쟁 패전 이후 산업 기반이 크게 훼손되고 경제 구조가 붕괴된 상태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과 함께 토지 개혁, 재벌 해체, 교육 개혁 등 구조적 개혁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산업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이후 일본은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과 수출 중심 경제 전략을 통해 빠른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다. 특히 철강, 자동차, 전자산업의 발전은 일본을 세계 경제의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전후 경제 재건 과정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의 경제 개입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전쟁 경험을 통해 시장의 자율적 기능만으로는 대규모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케인즈주의 경제 이론이 정책적으로 적극 채택되었다.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공공사업을 추진하며 고용 창출과 산업보호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주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 회복뿐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기반 강화에도 기여하였다. 결과적으로 전후 경제 재건은 단순한 물리적 복구를 넘어 국가 주도의 경제 운영, 국제 협력의 강화, 그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는 이후 브레튼 우주 체제와 같은 국제 경제 구조의 등장으로 연결되며 현대 세계 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다. 하나, 브레튼 우주 체제의 형성과 특징 약 2000자 확장. 브레튼 우주 체제는 1944년 미국 뉴햄프셔주 브레튼 우즈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회의를 통해 형성된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핵심 구조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아직 진행 중이던 시점에서 각국은 전쟁 이후 반복될 수 있는 대공황과 경제 혼란을 방지하고자 새로운 국제통화체제를 설계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따라 약 44개국이 참여한 회의에서 환율 안정, 무역 확대, 경제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이는 이후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이 되었다. 브레튼 우주 체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고정환율제이다. 각국 통화는 미국 달러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었으며 달러는 다시 금과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이는 환율 변동성을 최소화하여 국제 무역과 투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경제 활동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각국 정부는 자국 통화 가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외환시장 개입이나 통화 정책을 활용하였다. 둘째, 국제기구 중심의 협력 체제이다. 브레튼 우주 체제 하에서는 인터내셔널 마너테리 펀드와 월드뱅크가 설립되어 국제 경제 운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였다. IMF는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담당하며 단기 금융 지원을 제공하였고 세계은행은 전후 재건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장기 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기관들은 국가 간 경제 협력을 제도화하고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이다.
전후 미국은 세계 최대의 산업 생산력과 금 보유량을 바탕으로 국제 경제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다. 달러는 금과 교환 가능한 유일한 통화로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였으며 사실상 기축 통화로 기능하였다. 이로 인해 미국은 국제 유동성 공급과 금융 안정 유지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세계 경제 질서에 대한 영향력도 크게 확대되었다. 넷째, 자본 이동의 제한과 무역 확대의 병행이다. 브레튼 우주 체제는 단기적인 투기 자본의 급격한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금융 불안정을 방지하는 한편 상품과 서비스의 국제 교역은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이는 안정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으로 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과 금융 위기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브레튼 우주 체제는 고정환율제, 국제기구 중심 협력, 미국 중심 통화 구조, 자본 통제라는 특징을 통해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었다. 비록 이후 구조적 한계로 인해 해체되었지만 그 제도적 유산은 오늘날 국제 금융 질서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요한 기반으로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금-달러 체제 골드-달러 스탠더드. 금-달러 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브레튼 우주 체제의 핵심 구조로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운영된 국제 통화 시스템이다. 이 체제에서 미국은 달러를 금과 고정된 비율 온스당 35달러로 교환할 것을 보장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은 자국 통화를 달러에 고정하는 방식으로 환율을 유지하였다. 이는 사실상 달러를 중심으로 한 간접적인 근본 위제의 형태로 전후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시스템은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가진다. 첫째, 달러의 신뢰성이다. 달러는 금과 교환 가능한 유일한 통화로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였으며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고의 주요 수단으로 달러를 축적하였다. 이는 달러를 국제결제와 무역의 중심 통화로 자리매김하게 하였고 국제 경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국제 유동성 공급 기능이다. 전후 세계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국제 무역과 투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달러 공급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는 세계 경제의 달러를 공급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적자가 다른 국가들에게는 유동성 공급이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난 것이다. 셋째, 환율 안정성과 무역 확대이다. 각국 통화가 달러에 고정됨으로써 환율 변동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이는 국제 무역과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안정적인 환율 체계는 기업과 정부가 장기적인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전후 세계 경제의 빠른 성장과 무역 확대를 촉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금-달러 체제는 구조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문제는 트리핀 딜레마 TRIFFIN 딜레머이다. 이는 국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미국이 지속적으로 달러를 발행해야 하지만 달러 공급이 과도해질 경우 금과의 교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는 모순을 의미한다. 즉, 세계 경제의 성장에 필요한 달러를 충분히 공급하려면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어야 하지만 이는 동시에 달러 가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구조적 모순은 점차 현실화되었다. 베트남 전쟁과 대규모 재정 지출로 인해 미국의 재정 적자와 국제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이에 따라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다. 많은 국가들이 보유한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미국의 금 보유량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리처드 닉선 대통령은 달러의 금 태환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이른바 닉슨 쇼크 닉선 샤크로 불린다. 이 결정은 금-달러 체제의 사실상 붕괴를 의미하였으며 이후 국제통화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결과적으로 금-달러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동시에 달러 중심 구조가 가지는 내재적 한계를 드러낸 역사적 사례로 평가된다. 이 체제의 경험은 오늘날 국제통화 질서와 글로벌 금융 안정성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국제 경제 질서의 제도화. 브레튼 우주 체제는 단순한 통화 시스템의 구축을 넘어
국제 경제 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한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국제 경제 질서는 대공황과 함께 심화된 경쟁적 평가절하와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극심한 불안정성을 보였다. 각국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고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정책을 취하였으며, 이는 국제무역의 위축과 경제 블록화로 이어졌다. 이러한 경험은 전후 국제사회로 하여금 협력과 규칙 기반 질서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브레튼 우즈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경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국제 경제 질서의 제도화는 몇 가지 핵심적인 특징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첫째, 다자주의 멀티래터럴리즘의 확립이다. 전후 국제 경제는 개별 국가의 일방적 정책이 아닌 다수 국가 간 협력과 합의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로 전환되었다. 이는 경제 문제를 공동의 규칙 아래에서 해결하려는 시도였으며,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다자주의는 국제회의와 협의체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이는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로 자리 잡았다. 둘째,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 설립된 인터내셔널 마너테리 펀드와 월드뱅크는 국제 경제 운영의 중심 기관으로 기능하였다. IMF는 환율 안정과 국제수지 불균형 조정을 담당하며 글로벌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세계은행은 전후 재건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국제기구의 존재는 국가 간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국제 경제 질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셋째, 무역 자유화의 기반 형성이다. 전후 국제사회는 보호무역주의의 부작용을 극복하고자 무역 장벽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결과 1947년 제너럴 어그리먼트 안테러프스 언드 트레이드가 체결되었으며, 이는 관세 인하와 무역 규범 확립을 통해 글로벌 무역 체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후 GATT는 세계 무역기구 WTO로 발전하면서 보다 포괄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무역 자유화는 국제 분업을 촉진하고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경제 안정성 확보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고정환율제와 금융 지원 체계를 통해 국제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함으로써 무역과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으며, IMF를 통한 금융 지원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들이 급격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세계은행을 통한 개발 자금 제공은 전후 재건뿐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과적으로 국제 경제 질서의 제도화는 경쟁과 불안정 중심의 이전 질서에서 협력과 규칙 중심의 새로운 질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국가 간 경제 관계를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전후 수십 년간 지속된 세계 경제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동시에 이러한 질서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다. 인터내셔널 마너테리 펀드의 역할. 국제통화기금 IMF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금융 질서의 안정과 환율 체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핵심 국제기구이다. 브레튼 우즈 체제의 제도적 기반으로 출범한 IMF는 회원국 간 통화 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수지 불균형을 완화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점점 복잡해지고 상호 의존성이 심화되는 현대 경제에서 IMF의 기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첫째, 환율 안정 유지 기능이다. IMF는 회원국들이 급격한 환율 변동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하도록 지원한다. 브레튼 우즈 체제 하에서는 고정환율제 유지가 핵심 목표였으며, 각국은 자국 통화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했다. 오늘날 변동환율제가 일반화된 이후에도 IMF는 환율 정책에 대한 감시와 자문을 통해 과도한 환율 변동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국제수지 조정 지원 기능이다. IMF의 가장 전통적인 역할 중 하나는 외환 부족이나 국제수지 적자를 겪는 국가의 단기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회원국은 IMF로부터 자금을 차입함으로써
외환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가 급격한 통화 가치 하락이나 외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셋째, 경제 감시 및 정책 자문 기능이다. IMF는 감시 서베일런스 기능을 통해 회원국의 거시경제 정책과 금융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 금융 규제 등에 대한 정책 권고를 제시하며 글로벌 경제 동향을 분석하여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러한 활동은 경제 위기의 사전 예방과 정책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다. 넷째, 위기 대응 및 구조조정 지원 기능이다. IMF는 금융 위기 발생 시 긴급 자금 지원과 함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재정 건전성 확보, 통화 안정, 금융 시스템 개혁 등을 포함하며 위기 국가가 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대표적으로 아시아 금융위기 1997년나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등에서 IMF는 핵심적인 대응기관으로 기능하였다. 그러나 IMF의 역할에 대해서는 비판도 존재한다. 특히 위기 지원 조건으로 요구되는 긴축정책 오스테리티은 단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지만 실업 증가와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일부에서는 IMF가 선진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반영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글로벌 금융 안전망 글로벌 퍼넨셜 세이프티 넷의 핵심 축으로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제 자본 이동이 급증하고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현대 경제 환경에서 IMF의 기능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제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로 남을 것이다. 월드뱅크의 역할 약 1000자.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 재건과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핵심 국제기구이다. 초기에는 전쟁으로 파괴된 유럽의 재건을 주요 목표로 하였으나 이후 역할이 확대되어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장기적 경제 성장과 빈곤 감소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자리 잡았다. 첫째, 재건 및 개발 자금 지원 기능이다. 세계은행은 저리의 장기 대출과 보조금을 통해 국가들이 경제 기반을 복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특히 자본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기반을 제공한다. 둘째, 인프라 투자이다. 도로, 항만, 전력, 수자원 등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 구축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과 경제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투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셋째, 빈곤 감소 및 사회 개발이다. 세계은행은 교육, 보건,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인간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이는 단순한 경제 성장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넷째, 기술 및 정책 자문 제공이다. 개발도상국이 효과적인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국가의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 효과를 극대화한다. 그러나 세계은행의 역할에 대해서는 조건부 대출과 정책 개입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결론. 전후 경제 재건과 브레튼 우즈 체제는 현대 국제 경제 질서의 기초를 형성한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다. 국가 간 협력, 제도적 안정성, 달러 중심 통화 체제는 전후 세계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 체제는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으며 결국 변동환율제로 전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내셔널 마너테리 펀드와 월드 뱅크와 같은 제도적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국제 경제의 핵심 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현대 글로벌 경제 위기 대응과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